미 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 후 트럼프가 관세를 하루 만에 10%에서 15%로 다시 올렸습니다. 성급히 움직이면 말려든다며 정부는 말을 아끼되 플랜 ABC를 촘촘히 준비하고 불필요한 자극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빨리 결정하라, 밀실 외교하지 말라로 몰아가며 오히려 협상력을 깎는 정치 공세로 국익은 안중에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 내용 함께 보시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기분 따라 관세가 춤을 추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손병산 특파원, 어제 연방 대법원 판결에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난 것 같네요. 네, 새로운 법을 들고 나와서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분이 덜 풀린 모양새입니다. 토요일 오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다고 알람이 왔습니다. 처음엔 자신의 관세 정책에 손을 들어준 대법관 3명을 나의 새로운 영웅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러고는 1시간 반쯤 지나서 관세를 15%로 올릴 거라고 돌발 선언을 한 겁니다. 공화당 내 반응도 트럼프 대통령의 화를 돋게 했는데요. 랜드폴 상원 의원은 위헌 판결이 공화국을 수호하기 위한 거라고 했고, 제프 허드 하원 의원은 관세가 필요하면 의회를 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관세 반대 여론이 64%나 되는데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내부 이견까지 나온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고 SNS에 허드 의원에 대한 지지 철회를 선언했습니다. 네, 공화당 지지층에서조차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미국 경제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 안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에 불안감이 큰데요. 특히 기업하는 사람들이 더 그렇습니다. 지난주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관세 부담 90%를 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떠안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관세가 무효라면 되돌려 받아야겠죠. 1,500여 개 기업이 이미 관련 소송을 제기했고 환급 신청이 가능한 업체도 30만 개는 될 걸로 추산됩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법정 싸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I told you the answer. It's not discussed. We'll end up being in court for the next 5 years. 이틀 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 연설을 하는데 이후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근데 사실 이 상황이 가장 곤혹스러운 건 미국의 상대국들 아니겠습니까? 미국과 우방이면서 또 긴장 관계인 유럽이나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이번 돌발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유럽에선 미국 법원 판결 이후에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제한적이고 자의적인 관세 시대는 막을 내릴지도 모른다거나 미국에 반격할 수단을 써야 한다는 의견들입니다. 중국은 춘절 연휴 기간이라 공식 입장은 아직입니다. 4월 초에는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일단 미국의 협상 지렛대가 약해진 건 맞지만 트럼프가 새 관세 정책을 예고한 만큼 협상의 복잡성, 결과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트럼프가 또 변덕을 부리네요. 이제 어제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서 패소를 한 후에 10%로 세율을 올렸는데 정했는데 15%로 오늘 또 하루 만에 인상을 했습니다. 아, 요 변덕은 정말 세계 우주 최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 세계가 일단 트럼프의 입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5%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아간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그렇죠. 저희도 원래 15%로 지금 그렇죠. 협상을 했는데 예. 하여튼 이거는 한시적이긴 해요. 무역법 이게 122조에 의하면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등 비상시 대통령이 150일간 15%까지 최대치로 관세를 올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이후에 150 이후에 연장하려면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처음에 10% 올린다 그래서 웬일이야 이랬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루 반 만에 생각해보니까 15%가 더 낫겠다라고 변덕을 부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트럼프는 자기 멋대로인 정말 독재자의 전형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국제 경제에 있어서 불확실성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1희 1비하는 빠른 대응보다는 신중하면서도 아주 세심하고 촘촘한 전략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그런 면에서 지금 청와대도 이재명 정부도 말을 아끼되 다만 여러 가지 플랜 A, B, C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관측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사실 연방 대법원의 패소 판결을 예상을 했을 거고 그 플랜 B로서 아마 이제 무역법을 고려를 했을 거예요. 근데 어제 10% 하겠다 하고 오늘 바로 15%로 한 데는 뭔가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아무래도 지금 상호 관세를 전제로 해서 많은 협상들이 이루어져 왔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15%를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으로 해서 협상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그렇다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협상과 관련한 어떤 현상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본인이 생각할 때 필요한 관세 수입이라는 것이 유지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선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15%가 아니었을까. 왜냐면은 10%로 바꿨을 때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만 봐도 15였는데 10이 내려가면은 대미 이번에 그랬죠. 협상을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 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 이제 이미 협상을 끝낸 나라들의 동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막고 또 한편으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더 뭔가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어요. 트럼프가 이번에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 122조를 적용해서 하는 것 150일 이후에 그렇죠. 기타로 뭐 무역법 외에도 무역 확장법 이게 이미 철강 이런 데 우리가 적용이 되고는 있는데 무역 확장법이라든지 또 무역법의 다른 조항 또 무슨 수수료 이런 것들 다른 조항을 근거로 해서라도 내가 이 관세를 계속 때리고 우리 미국의 이익을 강탈해가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지킬 거야 뭐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나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10% 했다가 15%로 바꾸는 최대치로 일단 땡겨놓고 150일을 번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죠. 10에서 15% 올리는 이 조치를 취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입장문을 보면 몇 달 사이에 새 관세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이거는 15%든 10%든 상호 관세이기 때문에 품목 관세에 해당하는 자동차나 철강 이쪽은 아니거든요. 요거 관련해서 그러면 얘기를 할 건가, 조치를 취할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미국에서 얘기하기로는 뭐 대안 마련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여러 그래요? 법안들이 정말 무역 확장법 232조, 무역법 122조, 201조, 301조, 관세법 338조 등 여러 가능성에 대한 조안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회할 수 있다라고 트럼프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쿼터 설정 이런 것들을 허용하는 이 조항들이 무수히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이미 의회에서 통과된 기존의 제도로 나는 다시 지금 미국의 그런 심각한 국제 수지 적자를 만회하겠다. 이거는 11월 달에 이제 중간 평가가 있기 때문에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이 요동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지지자들을 안심시키는 메시지 플러스 이만큼 우리나라가 적자를 보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돈을 빼먹고 있는데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강력하게 제재해서 다시 원상 회복하겠다는 강한 정치적 수사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공화당을 지지해야 되는 명분으로서 호소의 그런 하나의 또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 상황에서 더 강력하게 나가면 나갈지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높은 거죠. 예. 그 국제수지 하는데 미국이 지금 이런 식으로 뭐 손해를 보고 있는 게 맞아요? 그게 굉장히 슬라이스에서 핵심 부분만 계속 생각을 해서 그런데요. 국제 수지가 그 수출 수입만 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자의 이동만 봤을 때는 미국이 굉장한 적자 국가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소비를 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미국은 미국에 직접 가서 돈을 쓰는 사람도 많고 또 그 여러 가지 조치로 인해서 미국에다 직접 투자를 유도해서 그 안에서 돈을 돌고 하고 그렇죠, 하는 그렇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산해 보면 실제로는 그게 과연 적자인가? 그리고 국제수지 적자의 국가임을 유지하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적으로 또 영향력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렇죠. 권한이 넓은 것인데 그거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고 실제로 그 여러 그 트럼프가 관세나 이런 것들에 대해 집착하게 되는 걸 분석한 책들을 보면 트럼프가 이런 국제수지 적자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고
그래서 이 관세, 그래서 이 숫자만 바꾸는 것에 이제 매몰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팩트로 보면은요, 그 미국의 경제가 점점 악화되는 건 맞아요. 왜냐면은 국가 총 부채가 지금 38조 5,100억 달러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돈은 아. 5경이거든요. 5경. 조 오경이요? 다음에 단위가 경이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부채에 쌓여 있고, 그리고 24년보다 25년에 발표한 미국의 데이터를 보면은 미국의 수입이 미국의 수출보다 훨씬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가는 돈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한 4.8%가 수입량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무역의 적자는 오히려 2.1%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수지 타산을 해보면 결국에는 수입은 많이 하고 판매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런 경제적인 악화를 정치적인 수사로 해서 공화당이 계속 집권하려는 그런 마인드로 지금 트럼프가 강경하게 관세를 가지고서는 지금 선거의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근데, 것이죠. 예, 실제로는 근데 또 이 관세가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만큼 효과를 내지를 못하고 있는 게 그렇죠. 관세 수입은 많아졌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민심은 예. 계속 안 좋고 예. 여론도 정말 안 좋거든요. 관세에 대해서 이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시민들의 한 63% 정도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트럼프는 이 정책을 계속 유지하지만 시민들은 별로 오히려 체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민주당 쪽에서는 이번에 대법원 판결을 기화로 해서 이렇게 그 부당하게 만든 관세 때문에 시민들이 물가가 더 올라서 사실상 세금을 시민들이 낸 것이니 환급을 미국민들한테 해라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방 대법원까지 간 것도 사실 외국에서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라 미국 내 기업들이 그렇죠.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문제도 있고 자국 기업이 요걸 관세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트럼프가 좀 이제 이번 판결을 통해서 이걸 좀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손을 들어준 재판관을 영웅이라고 추켜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결국에는 판결을 낸 사람 보면 6명이 이게 문제가 있다 위헌으로 판결하고 3명이 이건 합법이다라고 대법관이 손을 예. 든 거잖아요. 그 3명에 대한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 엄청난 보수주의자인데 이 중에 지금 3명 중에 1명이 캐버노 대법관이 뜨고 있는 거죠. 예. 트럼프가 지켜주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이 이런 입장을 냈어요. 정부가 수십억 달러를 반환해야 되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 과정은 앞으로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실제로 지금 환급을 해야 되는 금액이 254조 원에 다다른다는 보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환급을 할 수 있을지 이것도 결국에는 소송으로 가야 되거든요. 시간은 상당히 많이 걸고 모든 그런 피해본 관세의 대상에 그런 환급을 하는 게 아니라 나 소송 걸 거야 하는 기업에만 사실 소송으로 가고 결국에는 환급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사실은 트럼프에 이렇게 대항하는 환급 소송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될 것이냐. 실제로 그래요? 준비는 해야 되지만 우리가 만약에 문제 제기를 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더 찍힐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정치적인 상황과 법적인 상황을 두 가지를 같이 보면서 통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무역협회든 여러 기업들이 준비는 하되 어떻게 판단을 하고 정말 추진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성급하게 나서지 말아라. 그렇죠. 예. 이거는 이제 전 세계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움직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지금 굉장히 충돌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공화당 내에서도 이 트럼프의 압박이라든지 이번 판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네요. 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곧 25일에 트럼프가 국회에 가서 의회에 가서 발언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나는 참석하지 않겠다 뭐 내지는 뭐 중간에 일어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는 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일부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사실 기본적으로 공화당은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이런 관세라는 건 보호무역주의라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흐름에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진짜 보수는 관세에 반대한다 이런 목소리들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트럼프가 당 내에서도 기반이 좀 흔들리지 않을까 싶고 11월 중간 선거 갔을 때 어떻게 될지 그게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지금 법에 근거해서 있는 법안에 근거해서 관세나 이런 것들을 행정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이 법을 바꾸는 건 의회거든요. 예. 그래서 이 의회의 입장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150일을 번 트럼프의 미래가 또 걸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트럼프가 플랜 B로 제시한 무역법을 통한 뭐 관세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다시 법적 소송전에 휘말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요건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지금 하여튼간에 사실 트럼프도 뭐 1심, 2심에서 이미 위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여러 법적 조항들을 검토하면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여러 소송들은 항상 재판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의 상당히 피해가 가는 실질적인 단기간에 그런 경제적인 여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 간의 이런 상호관세나 품목관세나 앞으로 이런 부분을 다시 리뉴얼한다고 할 때 과연 트럼프가 아주 임기가 말기가 되거나 아니면은 지방 중간 선거에서 완전히 폭망을 해서 이제는 대세가 역전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함부로 이렇게 대항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올해의 상황들은 첨예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기조의 상황에서 이제 청와대도 이재명 정부도 우선은 추진하고 있는 15% 그리고 지금 그 미국과 한미 팩트 시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상호 협정과 대미 투자에 대한 3,500달러에 대해서는 크게 입장을 내지 않고 다만 여러 가지 앞으로의 변수의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우선은 관련한 대미 투자 특별법 이런 것들도 그대로 우선은 유지하는 스탠스를 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모든 상황을 국익 중심에서 생각을 하겠다. 그거는 어떠한 변화의 요동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고 손해보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에서 뭐 빠르게 결정해라, 투명하게 밀실 외교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할 때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정말 대한민국을 위하는 자들인가? 라는 생각에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정말 어리석은 것 같아요. 청와대가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플랜 B도 없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비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라 걱정을 안 하는 분들 같아요. 예. 국민의힘이 이 소송을 알고는 있었나도 의구심이 들 정도로 원체 요즘 당내의 분란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판결이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것처럼 움직였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사실은 오히려 이 대미 협상력을 높여주려면 우리 입장 국익을 더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더 하면서 퇴로를 열어주고 민주당을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미국에 중심적으로 하냐 이렇게 공격을 좀 해줘야 야당의 역할이고 그게 국익에 필요한 역할이거든요. 대통령이 나는 좀 더 내주고 이렇게 좀 실용적으로 하고 싶은데 우리 여당과 시민들이 그걸 반대해라고 얘기를 해줘야 협상력이 더 생기는 것인데 뭐 나서서 더 미국에 퍼다 주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쐐기를 박지 않으면 정말 나라가 망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국제적 인식도 부족하고 굉장히 우물한 개구리 같은 정당이다. 저는 1년 전으로 돌아가서요. 그때 최상목 그리고 한덕수 체제 있을 때 그렇죠. 빨리 한미 협상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 탄핵하면 안 된다는 게 국민의힘의 논리였잖아요. 한덕수 본인 대선 위에서 지금 협상하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얼마나 졸속으로 했으면 엉망진창이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지금도 쿠팡 사태 나면서 국내에서 여러 가지 상임위 열면서 질타도 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그러면 괜히 쿠팡 편 들어요. 그러면서 뭐 한미의 관세 협상에 또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정말 악덕 기업의 편을 들고 있는 국민의힘이 정말 명분과 논리가 없어서 합리성이 저여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앞으로 우리 정부가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는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서 앞으로 무역을 미국에 불리하게 제한하는 그런 외국 정부의 부당, 불합리, 차별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조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쿠팡에 지금 투자를 했던 일부 외국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서 한국 정부가 이런 부분에 301조 근거로 조사를 착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을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정부가 지금의 상황에서 뭔가 섣불리 의견을 내거나 아니면 다시 재협상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법안의 추진에 있어서 약간의 제동을 걸거나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트럼프는 잘 됐다. 이 타이밍이다. 하면서 301조 근거로 해갖고 자 한국 조사해봐. 그래서 자동차, 반도체, 그다음에 뭐 마스가 조선 뭐 이런 것까지 다 철강까지 시비를 걸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세심하고 뿔난 트럼프를 살살 다루는 전략적
우리의 그런 맞네요.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냥 가만히만 있었으면 그러니까요. 좋겠어요. 제발 트럼프는 사실 지금 저번 한미 협상으로 내가 이렇게 3,50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게 그랬죠. 굉장히 홍보 포인트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지지율도 안 좋은데 더 내가 외국에서 돈을 뜯어왔다는 걸 홍보해야 될 판인데 관세 때문에 수입이 떨어지면 국가적으로 사실은 큰 위기거든요. 트럼프는 관세 수입을 예정하고 예산을 짰을 거니까요. 그런 점에서 지금 빌 수밖에 없는 이 예산을 그럼 어디서 끌어올 거냐, 어느 놈을 쳐가지고 내가 더 삥을 뜯을 거냐 이런 걸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텐데 그 첫 번째 주자가 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예. 지금 그래서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졌는데 트럼프가 더 신난 것 같아요. 수년간 우리를 뜯어낸 다른 나라들이 황홀해하고 너무 기뻐서 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잖아. 그런데 오랫동안 춤추지 못할 거라고 압박을 가했고요. 또 5개월 동안 우리는 앞으로 다른 나라에 대한 공정한 관세 부과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조사를 할 거고 오히려 더 수익을 많이 낼 거야 라고 국민들한테 계속해서 메시지 내고 있기 때문에 더 강경한 입장으로의 그런 국제적인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하는 정말 대응이 현명하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기업들도 일단 불확실성이 좀 커지는 상황에서는 불안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내일부터 정부가 민관 합동회의를 계속해서 연다고 합니다.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짚어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따져보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힘은 좀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관세 폭탄 10%에서 하루 만에 15%로 인상했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과 혼란에 빠지던 가운데 미국 내에서는 이것이 이미 정치 정점화로 심각한 갈등 양상을 빚고 있습니다. 어디에 발맞춰서 이 사태를 봐야 할지 속보 이어가면서 이병철 변호사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네네, 수고하십니다. 이병철 변호사입니다. 아니 도대체 미국 대통령은 어떻게 하루 만에 10% 관세를 15%로 일괄 인상한다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느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는 15%까지 가능한데, 그러니까 무역법 122조를 지금 발동해가지고 그렇지만 10%를 일단 발표했고 엊그저께 그게 이제 3일 후 24일 날 발효되도록 서명이 됐는데 그걸 그냥 하루 만에 15%로 또 바꾸고 이게 그만큼 미국의 대통령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지금 그 연방 대법원으로부터 패소당해 가지고 굉장히 욱하는 심정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당황하고 있다,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근데 정책이라는 게 아무리 트럼프 방식으로 한다고 하지만 자, 미국으로 수입하는 모든 수입 물량에 대해서 10% 일괄 관세를 매겼는데 네. 하루 만에 5%라 그러면 뭐 결국 그것을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으로 반영을 하면 하루 네. 만에 물건값이 5% 그냥 소비자 가격이 올라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네. 것을 어떻게 대통령이 나서서 10%였다가 기분 좀 나쁘니까 15%다 올려. 이걸 작전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보니 10% 너무 적다. 이걸 좀 더 키우자라고 생각을 바꾼 것인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법적으로는 15%고 이제 5개월 동안만 유지가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고 그다음에 이제 슈퍼 301조를 발동해 가지고 더 센 세금을 막 때릴 거다. 이렇게 이제 즉각적인 플랜 B를 발표했는데 의외로 이제 미국의 여러 그 야당인 민주당 그리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오히려 대법원 판결을 찬성하는 그런 의원들이 속출하고 언론의 반응도 트럼프를 비판하고 대법원 판결을 환호하는 그런 게 이제 압도적이다 보니까 예. 아마도 더 감정적으로 아마 대응을 해서 내가 한번 힘을 보여주겠다라는 일단은 그냥 어떤 즉흥적인 대응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 세계 예당사국들은 매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그렇습니다. 있다. 네. 자, 이것도 어떻게 봐야 하느냐? 아니,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네. 행동을 하는데도 반발도 못하고 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까? 네네. 그 좋은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그 이번에 그 미 대법원 판결문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상호 관세 부과가 과연 한지 부당하다라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관세를 때리면서
어떤 경우는 뭐 150% 때리고 중국이라든가 말 안 듣는다고 뭐 브라질이라든가 인도라든가 뭐 150% 때렸다가 그걸 하루아침에 또 20%로 또 깎았다가 이게 어떤 일관성이나 어떤 안정성이나 법적 기준이 없이 자의적으로 행사된 것이다. 이제 이게 굉장히 뼈아픈 대목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의적으로 또 10%에서 15%를 올려버리고 미국 국내는 지금 연말에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민주당은 엄청난 이제 이걸로 이제 공격을 쏟아붓고 있고 뉴욕 타임즈부터 정말로 대법원이 미국의 독립 선언을 다시 한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정치적 궁지에 몰려 있지만 이제 미국에 의존해야 되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가 지금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게 그 나라 경제에 뭐 굉장히 결정적인 나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 당장 반도체, 과학 주식 시장도 이끌고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모든 나라가 비슷합니다. 특히 작년 1년 동안 미국의 실질 성장률이 3.5%를 넘었었습니다. 물가 상승률 포함하면 명목 성장률이 6%를 넘어서는 엄청난 성장을 보였고 그만큼 엔비디아 등의 이 혁신 기업들의 성장이 뭐 엄청났죠. 그래서 주가도 오르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서유럽 뭐 일본도 주식 시장이 상당히 올라 있는 상태인데 미국 눈치 안 보고 만약에 트럼프한테 표적이 돼서 관세 보복을 당한다 하면은 발생되는 경제적 위험성, 리스크가 크니까 일단은 눈치 보는 형국으로 보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경제 전문가이시니까 좀 질문을 네네.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3억 5천만 명 정도 되는 미국 인구가 전 세계에 미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소비 총량은 상상 네, 초월의 수준이기 때문에 수출 시장으로서 이제 미국의 눈치를 볼 그렇습니다.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장을 갖고 있지만 전 세계에 이렇게 압박을 행사하더라도 먹힌다 또는 이제 먹히지 않는다라는 걸로 이제 봤을 때 다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지금 이제 그렇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네, 대해서 좀 더 이제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작년에 이제 경주 에이펙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이제 상호 관세 문제에 대한 대미 투자 그 타결을 이제 했고 그것은 상당히 이제 우리가 좀 늦게 했고 그것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제 이번에는 좀 우리가 전략이 달라지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우리의 경쟁국들을 보면 대만은 반도체로 뭐 가장 중요한 경쟁국이고 TSMC. 근데 대만은 이미 한 달 전에 TSMC가 미국에 대한 2,500억 불, 대만 정부가 보정 2,500억 불, 도합 5천억 불의 대미 직접 투자를 이미 발표를 했고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도 유사하게 안 하면 뭔가 보복이 있을 관세 보복이 있다라는 게 이미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일본은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그 다케이치 총리가 다카이치 사나이, 예.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압승을 이번에 거두고 나서 즉각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52조의 올해 대미 투자를 집행하는 결정을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쟁국이 일본하고 대만이 우선적인 경쟁국이기 때문에 이제 경쟁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대미 그런 직접 투자 그리고 대미 투자 특별법의 통과 이런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더 우리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점들을 다 고려해서 최근에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늦다 어떤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제가 이제 좀 일반인으로서 좀 질문을 드려보면 이게 이제 그 미국이 지금까지는 국제 무역 질서에서 자기들은 네.
관세 부과하지 않고 자유무역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네네. 손해를 받고 사실상 전 세계가 미국을 갈취해 왔다 이렇게 네네. 표현까지 하고 있던데 네네네. 실제로 갈취를 해온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네. 미국도 엄청나게 이익을 본 것인지에 대해서 좀 그렇죠. 본질적인 질문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데이터상으로 실증적인 그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고 또 이론적 관점에서 이게 약간 이념적인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결론은 미국도 이익을 엄청나게 봐왔던 거죠. 예. 근데 그게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자유무역 시스템이 바람직하냐, 보호무역 체제가 바람직하냐. 그 미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뭐 1930년대 대공황기 때 스무드 홀리법이나 엄청난 보호무역 정책을 취했는데 그게 다른 국가에게도 대공황의 요인이 됐지만 미국도 훨씬 더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아담 스미드부터 케인즈에 이르기까지 자유무역 체제가 미국도 더 부강하게 만들고 임금국들도 더 행복하게 만든다 하는 것은 이제 이념적으로도 입증이 돼 있고 또 데이터상으로도 WTO 체제가 25년 전에 만들어지고 미국은 어마어마한 또 발전을 이루었고 세계 최 어떻게 보면 2등이 없는 유일한 제국주의 국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WTO 체제에서 중국이 부상해서 이제 G2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중국의 성장이 정체되면서 G2라고 하는 위상은 많이 상실이 됐습니다. 중국의 국력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미국은 압도적인 인류 제국주의 국가인데 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식의 이런 일방적인 어떤 제국주의적 관세 폭탄 이것을 막아선 것은 미국 대법원이 오히려 미국 경제 그리고 전 세계 경제의 이 상호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경제학적으로도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네. 이병철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게 결국 미국만 잘 사는 나라로 바뀔 수 있느냐 아니면 미국이 이것이 부메랑을 맞아서 자기들도 경제 성장을 오히려 더 할 수 그렇죠.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까? 그 후자로 보는 것이 맞고 또 그게 지금 이제 데이터상으로 어느 정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벨 경제학상 받은 우리 한국에 굉장히 자주 언론에 보도되는 폴 크루그만 교수, 그다음에 뭐 스티글리츠 교수, 이제 이런 분들이 미국의 경제학자들 한 5, 600명을 모아서 이 데이터를 계속 발표하고 있어요, 매달. 근데 이제 트럼프식의 일방적 이 관세 정책 이후로 지금 고용 지표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 하는 것이 데이터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현재는 아직까지는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특히 이제 제일 경제가 큰 캘리포니아주라든가 뉴욕주라든가 이런 대규모 대형 주에 있어서 고용 지표 악화가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이제 인플레이션 부분은 아직은 세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수입 업체들이 본인들이 떠안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아직은 적어요. 그렇지만 물가 상승 압력도 이제 드러나고 있고 이제 하기 때문에 데이터상으로도 미국 국익에 좋지 않다라는 것이 이번에 또 특히 보수 대법관들의 의사결정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줬다. 또 미국에서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이번 11월 3일 날 그 미국 중간 선거에서 이제 하원은 절반을 바꾸고 상원도 한 35명 정도, 100명 중에 네. 35명이 바뀌는 선거인데 여기에서 참패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할 수도 있습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사실은 뭐 참패 또는 패배 또는 승리에 대해서 현재로서 조금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트럼프식의 이렇게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이 만약에 계속되고 관리되지 않는다면 아마 경제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더 반대 세력들 그리고 정치적 혼란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 특히 트럼프가 지금 대응하는 거 보면 이민자들에 대한 이 군대를 투입해 가지고 폭력적인 진압을 하고 하는 것은 이 도저히 미국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까지 와 있거든요. 극렬한 보수주의자들 빼놓고는.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그런
정치적인 어떤 폭력성이 더 만약에 감정적으로 더 강화된다면 아마 중간 선거에서 참패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미국 대법원을 상대로 자신이 임명한 보수 대법관들이 많은데 이 대법원을 상대로 자, 이게 미국 그 헌법 위반이다, 법률 위반이다라고 결정을 하니까 트럼프가 터무니없고 형편없이 작성됐고 맞습니다. 극도로 반미적인 대법원의 네. 관세 결정 이것은 철저하게 완벽하게 내가 다른 방안으로 너희들의 결정을 뒤집어 그렇죠. 주겠다라고 해서 네. 10% 갔다가 15%를 이제 네네.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거든요. 이것도 이제 네네네. 미국 내에서 소위 말하는 지식인 사회, 미국 주류 사회에서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 폴 크루그만 교수는 굉장히 독설가로 유명한데 아마 크루그만 교수가 앞으로 어떤 칼럼을 쓸지 기대가 됩니다마는 오히려 미국의 수치는 트럼프도 아마 이런 칼럼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에서 하루 만에 15% 올린 것도 그게 뭐 조그마한 소국의 대통령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어떤 횡포죠. 근데 그런 횡포를 부리는 트럼프의 그 속내는 뭐냐? 굉장히 이 어떤 정치적인 그 반대파들이 이번에 승기를 잡았다. 그리고 중간 선거가 굉장히 암울해졌다는 데 대한 어떤 반발심. 그래서 나의 힘을 즉각적으로 보여주겠다. 어떤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플랜 B로 제시되는 여러 지금 다른 카드들, 지금 10%에서 15% 올린 것, 이것도 5개월만 한시적인 거죠.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끝나는 거고, 따라서 5개월 이내에 슈퍼 301조, 무역법 301조를 발동을 하겠다. 그래서 조사를 해가지고, 뭐 한국이라든가 여러 나라들이 어떤 그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나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든가 어떤 이런 것을 조사해서 슈퍼 301조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센 관세 폭탄을 날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해서 이거를 보충하겠다는 건데 슈퍼 301조 발동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보통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공청회도 해야 되고 그리고 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과거에 이 미국이 패소한 사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세한 보고들을 받고 트럼프가 야, 이것도 쉽지 않고 저것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더 어떤 즉흥적인 대응으로 5%를 더 올리는 조치를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보이네요. 자, 정치적인 승부수인지 아니면 혼란에 빠진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이 상황을 좀 뭔가 돌파하기 위해서 좌충우돌하는 이 실책의 연속을 보여주는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저는 청와대도 우리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전략을 짜고 있을 텐데 이 트럼프의 현재 상황을 잘 우리의 국익에 맞게 또 잘 활용하는 그 전략이 이제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면 트럼프의 이런 즉흥적인 성격, 그렇지만 또 힘으로 무조건 그냥 깔아뭉개려고 하는 어떤 그런 갑을 관계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이번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익에 굉장히 또 큰 이득이 될 수 있는 좋은 또 찬스인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제 청와대가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 오후 네. 2시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대로 합동 이제 그 회의를 개최하고 있고요. 오전 10시부터 또 산업부도 그렇습니다. 긴급 회의를 계속 열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 연방 대법원 판결 내용과 미국의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지금 매우 상황은 긴박하다. 그러나 어떻게 지금 가야 할지 종잡을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과 그리고 일방적인 통보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로 봐서는 굉장히 이제 좀 신중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극복해야 맞습니다.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한 가지 제가 좀 참고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두 가지 축이 지금 이제 관세 문제가 있고 이제 금리 정책을 총괄하는 그 이제 연준 그 의장을 새로 지명을 했죠. 케빈 워시를.
예, 지금 파월 의장이 말을 안 들으니까 또 어차피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달, 5월달 이제 되면 신임 케빈 워시 의장이 공식적으로 취임을 하게 되는데 케빈 워시는 말 안 듣는 또 사람이에요. 스타일이.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내 말 안 듣고 금리 낮추라는데 만약에 파월처럼 안 낮추면 내가 고소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말도 하기도 했는데 이 새로운 지명자 케빈 워시 미 연준 의장의 앞으로의 또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미국 및 세계 경제에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에 지대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주목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이네요.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금리를 떨어뜨려야 한다. 그리고 지금 지명된 이제 연방준비회의 의장은 올릴지 안 올릴지 여전히 네. 본인의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금리 네, 인상과 그렇습니다. 인하에 대해서는 지금 변호사님께서 전망을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케빈 오씨는 그 본인의 스승인 그 월스트리트의 유명한 투자자인 드라켄 밀러 둘 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워낙 중시하는 사람이고 둘 다 저 그 이 뭐야 1980년대 그 폴 볼커 연준 의장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폴 볼커는 중앙은행의 독립성 및 인플레이션 억제, 본래 중앙은행의 역할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금리를 올림으로써 달러화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 이게 이제 본래적인 목적이고 거기에 가장 충실했던 게 폴 볼커 의장입니다. 고금리 정책을 써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그 안정화시켰는데 그분을 존경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이번에 케빈 워시 연준 의장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케빈 워시는 말을 잘 안 들을 거다. 특히나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 관세 폭탄 때문에 수입 물가가 아직은 많이 안 오르고 있지만 트럼프식의 관세 정책이 올해도 계속되면 국내 물가가 오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케빈 워시는 이 물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평생 그 원칙을 보여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는 지금 말씀드린 실업자 이런 문제 때문에 저금리를 요구하겠지만 케빈 워시는 오히려 금리를 동결하거나 또는 약간 올리는 스텝을 취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런 게 트럼프한테는 굉장히 고민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됩니다.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한국의 서학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요즘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또 동학, 네, 대한민국 주식을 사고 있는 우리 투자자들은 미국 네. 금리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로서는 어떻게 간다라고 전망하는 것이 어렵다. 조금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나 예. 미국 금리가 트럼프의 요구대로 내려갈 거다라고 예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동결 또는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 하에서 네, 지금 미 상황을 연준은 전통적으로 대통령 말을 안 듣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일요일 오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추가 관세 15%를 부과한다는 소식 이병철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